여러분들도 저희 그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좋아요 표시도 좀 해주시고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5월 24일 토요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포스푸드 케어가 어떤 곳인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푸드 케어는 쿠팡, 네이버 쇼핑의 저희 상호 이름이기도 하고요. 도시농부 화분농업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이곳 라이브를 켜가지고 하는 곳은 그 아파트 3층 주차장이 노상 주차장에 있는 그 둘레에 화단에 저희 화분을 놓아 가지고 이렇게 각종 먹거리랑 여러가지 식물들을 키우면서 제가 친환경 농업을 했던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푸드 케어에서는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그 병의 살균제, 그러니까 병의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프로폴리스를 원재로 한 병의 관리용 자재와 또 프로폴리스 치약, 프로폴리스 화장품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포스푸드 케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는 오늘 종일 좀 흐리면서 약간의 비가 좀 내렸고요. 오늘 날씨는 좀 시원한 편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3층인데 앞쪽에 보시는 어떤 이 앞쪽을 둘레를 해서 사방으로 둘레를 쭉 돌아가면서 화단이 되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생활하는 방 2개 그 공간 앞에 이렇게 화단에다가 식물을 키우고 있고, 또 그 방범창 거기에는 또 그 화분이 들어가는 그 거리를 걸어 가지고 그 각종 샐러리랑 각종 채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앞에 보이는 이거는 준비를 해 놓은 것은 흙은 준비를 해 놓은 것은 오늘 그 고구마를 심으려고 포대에다가 이렇게 고구마 모종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이따 흙을 담아 가지고 한 포대 그 어떻게 심는지 한번 실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이 식물을 그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그 경험을 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 라이브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쪽에 있는 여기는 지금 경기도 시흥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의 주변으로는 시와 공단과 안산공단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시와 공단, 안산공단은 정말 그 대단히 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단을 끼고 있으면서도 이곳에 그 공기가 아주 그 좋은 편입니다. 공단 지대이면서도 이쪽 가까이에는 시화호가 있고 그 서해 바다가 있죠. 그 서해 바다 쪽은 그 인천 대교를 저희 집에서 본다면은 서쪽과 남쪽이 이제 바다인데
그 남쪽 방향으로는, 남쪽과 동쪽으로 치우쳐진 곳으로는 그 시화호가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서쪽 방향으로는 서해 바다입니다. 그럼 이 시화호는 그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바다를 메워 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다와 서해 바다와 시화호를 분리를 시킨 거죠. 그러면 그걸 시화호 방조제라고 하죠. 시화호 방조제가 이 경기도 시흥 오이도 입구에서부터 그 안산 대부도를 연결하는 그 방조제인데요. 그 길이가 12km입니다. 그 12km 거리가 거의 일직선으로 그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대부도 방향 쪽으로 본다면은 좌측 방향은 시화호가 되고 우측 방향은 인천 송도 서해 바다가 되겠죠. 그러면 시화호 방조제에는 그 12km 구간 내에 그 시흥 오이도 방향에서 대부도를 연결하는 3분의 2 지점쯤에 이제 조력 발전소가 있고요. 또 조력 공원이 있고, 또 시화 나래 휴게소, 시화 나래 달 전망대, 달 전망대가 높이가 그 75m 정도이고요. 아파트 25층 높이입니다. 이게 360도 이렇게 둘레로 올라가면 우주선처럼 닮았는데, 유리로 돼 가지고 360도 이렇게 서해 바다를, 시화호 주변과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가 있는 아주 관광 지역입니다. 그 조력 발전소가 있다 그랬죠. 조력 발전소는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 가지고, 바닷물을 그 설물과 밀물을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하는데요. 그 연간 전력 생산이 50만 인구 도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게 가장 많은 발전량을 한다라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 대부도 쪽으로 이제 제가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도를 이제 건너가면은 이 12km를 건너가지고 지나가지고 그 대부도로 넘어가면은 그 이제 활어 수산물, 우리 밀로 만든 그런 요리가 아주 유명한데요. 바지락이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조개류를 넣고 칼국수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우리 밀로 만든 빵이라든지 어떤 요리가 그쪽으로는 유명하고, 대부도 쪽으로 넘어가면은 방아머리 그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백사장 길이가 아주 길어요. 가느다란 모래가 아주 좋아요. 그 우리 이 서울 수도권을 끼고 있는데 그 해수욕장이 아주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요. 또 바닷물이 그렇게 또 깊지를 않아 가지고 그 해수욕철이 되면은 아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도 쪽으로 또 넘어가면은 그 우리 서커스, 그러니까 100년 전통인데요. 100년 역사가 되는 그런 동춘 서커스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그 서커스가, 그 동춘 서커스가 아직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100년 전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립한 지가 100년이 됐다라고, 이제 조금 지났는지 아니면은 원래 99년인지 100년인지 아마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5일 무휴로 평일 2회, 공휴일에는 3회 이렇게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를 지나가지고 이제 또 제부도 쪽으로 이제 좀 가면은요, 바닷길이 하루에 2번 열리는데 모세길이라고 하죠. 그 바닷길 2번 열리는데
자동차를 몰고 타고 그쪽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부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랑 이런 것들이 아주 좀 발달이 돼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대부도에는 이렇게 하늘길이 또 있습니다. 전곡항이라는 곳에서 제부도를 연결하는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이름은 서해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늘로도 들어갔다가 바닷길이 막히면은 이렇게 하늘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죄송합니다. 케이블카 길이는 한 2.12km 정도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주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4km에서 한 5km 정도가 남쪽으로 가면은 시아호인데 그 시아호 주변을 자전거 도로랑 이런 걸 잘 돼 있어 가지고 나무 숲도 아주 잘 우거져가 있고요. 바다와 육지와 어떤 이런 것들 곁들여 가지고 잘 이렇게 발달이 돼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안산 산업단지와 시화 산업단지 이 조성을 할 때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로는 바둑판처럼 아주 반듯반듯하게 도로를 내었고, 또 시화호에서 이런 안산 쪽 시흥 정왕동 쪽 방향 쪽으로 물이 이제 그쪽 사람들이 살면은 물이 이제 바다 쪽으로 흘러 보내야 되잖아요. 폐수들을 나오는 폐수들을 그쪽으로 이제 정화를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바다로 내보내려고 이제 높이대로 해가지고 하면은 바닷물이 높았다 낮았다가 밀물과 선물로 인해 가지고 수로 그러니까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넓어요. 공간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바닷물이 높이 밀물 설물로 인해가 높아지면은 이쪽 정왕동과 안산 쪽으로 물이 찼다가 다시 또 물이 빠지면은 다시 쫙 다 빠졌다가 물이 차고, 이런 모습들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서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낚시나 어떤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바다에 이렇게 낚시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또 이쪽에는 인공으로 만든 육지와 같이 붙었는 거북섬이라는 이렇게 섬은 아닌데 옛날에는 그곳이 하나로 연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작은 섬이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로 이 육지와 같이 다 합쳐가지고 시화 방조제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안산 산업단지와 시화 산업단지와 같이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하나의 그런 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면적이. 이런 곳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인접해 있다 보니까요, 공기가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여름철에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더운지도 안 하고, 시아호 가까이를 가면은 매우 건물에만 들어가면 아주 바람도 많이 불어오고 시원한 편입니다. 제가 이쪽 4km 정도 좀 떨어졌다 했는데, 여기가 이쪽에도 지금 공기가 아주 신선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는 아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로에 자전거가 섞여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건널 때만 자전거는 그쪽을 이용을 하고, 횡단보도가 지나고 나면은 수로를 통해 밑으로 내려가서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옆에 자전거 도로가 돼 있어 가지고, 또 아니면은 뚝에 자동차가 다니는
옆으로 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그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심겨져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면은 위에 그 터널식으로 돼 가지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도 햇볕이 나거나 이렇게 좀 햇볕이 강한 어떤 이런 날에는 들어가면은 으스시하고 춥다 할 정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그 터널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지역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제가 평생 그 농업과 관련된 20대 후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대 초반에부터 해가 20대 후반까지는 그 부모님 밑에서 그 시골에서 농업 일을 하다가 그 20대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그 농업과 관련된 어떤 상업 일을 쭉 하다가 50대가 돼 가지고 농업 친환경 농업을 좀 이렇게 10수년간을 하다가 저는 이제 농업하고 이런 걸 모든 걸 정리를 하고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이 농업의 어떤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그 반려식물, 공기정화식물, 어떤 이런 볼거리 식물들을 실내와 실외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행복과 힐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요, 이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한번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사람이 식물을 키우면 일단 푸르름을 계속 이래 보면 사람이 그 마음이 안정적이고 또 심신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식물을 가꾸면서 주는 어떤 그런 혜택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공기도 실내에는 공기도 좋게 할 뿐더러 또 몸을 움직여 가지고 건강도 주고 힐링이 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그 지역 소개와 함께 이렇게 쭉 지금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앞에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이 예루살렘 체리 옥천냉두라고 하는데, 이 옥천냉두가 이게 지난해 그 심어 가지고 작은 모종을 심어 가지고 이 정도 컸습니다. 그 겨울에는 실내로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봄에 5월 초에 밖에 내놨더니 이제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 옥천냉두는 식용은 안 되고요. 아주 그 올망졸망한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식물들을 집에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이렇게 다년성이 돼 가지고요. 겨울에 밖에 나놓으면 얼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실내로 들어가면은 가서 수분 관리만 겨울에 좀 잘 해주고 하면은요. 제가 이게 지난해 심어 가지고 겨울에 쭉 그대로 놔놨다가 지금 이렇게 싹이 난 겁니다. 자, 이게 옥천냉두가 이게 있고, 요건 그 스테비아는 그 설탕 대체 식물이죠. 스테비아를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크고 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위에 한 1년에 한 2회 정도 베어 가지고 이걸 이제 건조를 해 가지고 먼지와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세척하고 해서 이걸 건조를 해 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설탕 대용으로 음식에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커피나 어떤 이런 걸 그 탈 때 설탕 대신에 넣어 가지고 당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또 스테비아를 재배를 하는데, 이것도 지난해 심어 가지고 그 겨울나기를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겨울나기 하고, 이게 봄에 지난해 그 삭은 올라왔던 건 이제 다 잘라 가지고 여기 손 있는데 여기 잘라 가지고 버리고 지금 원래 새 삭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고요. 이 스테비아는 이렇게 그 죽은 줄기는 이제 말라 가지고 그 칸에 베어내야 되고, 그럼 뿌리가 살아 가지고 이제 다시 또 그 이듬해 이렇게 삭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이게 옥천냉두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 이 그 줄기가 있는 그대로 또 나무처럼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여기서 잎만 다 그
말라가지고 떨어졌다가 잎은 떨어졌다가 원래 이렇게 잎이 나오면서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원래 쭉 가을까지 계속 앵두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여기에 진딧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그 해충 총체라든지 어떤 이런 병해충만 이제 잘 관리를 해주면 되고요. 스테비아는 특별한 어떤 그 향이 있다 보니까 그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잘 달라들지를 않았습니다. 병에도 이렇게 좀 강한 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식물은 아무리 그 병에 강하다 할지라도 그 병의 예방을 하고 이렇게 그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하다고 그대로 놔둬 버리면은 식물은 한순간에 이렇게 병이 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식물은 그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여러 가지 관리 중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신경을 많이 쓰시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가 물 관리가 정말 그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 같은 경우는 물이 좀 과하게 수분이 좀 많다고 해도 햇빛이 들고 바람이 통풍이 돼 가지고 수분 조절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해주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 수분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실내 같은 경우는 수분 과다가 되면은 일단 햇볕도 잘 안 들어오죠. 통풍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수분 과다로 인해 가지고 수분 과다 누적이 되면은 뿌리가 썩어 가지고 이제 그 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관리는 이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게 된다면은 이 위에는 그 흙이 말라가지고 이쪽이 물을 줬는데 말라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밑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흙이 깊이가 있으니까 이 밑에 내려오면은 그 흙이 많이 이제 젖어 있겠죠. 위에만 보고 물을 자꾸 주면 여기는 뿌리는 자꾸 이제 그 썩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화분은 그 측면 숨구멍이 있는 그 화분인데요. 이 재질은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그 12군데가 이렇게 그 쭉쭉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통풍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식물이 그만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의 뿌리가 뱅뱅 돌리지 않게 되고요. 이 뿌리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면은 여기 그때는 저기 흙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면은 이제 자꾸 마르겠죠.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나 뿌리가 없어져도 이 속에서 뿌리가 엉켜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뺑뺑 돌아가면서 뿌리와 뿌리끼리 자꾸 엉키게 되면은 그 열이 발생돼 가지고 그 썩게 되죠. 이 속에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뿌리가 이렇게, 여기 또 뿌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만, 뿌리가 나오면 흙에 대가 있으면 뿌리는 흙을 보고 자꾸 들어가는데, 여기도 이제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 있지만, 이제 흙이 아니고 그 들어놓거나 아니면은 딱딱한 곳에 놓고 늘 사람이 이제 그 들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나왔던 것은 뿌리는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뿌리는 자꾸 이제 고살해가 죽게 됩니다. 그래도 그 뿌리가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하나 요게 지금 샐러리인데, 요게 이제 수확을 4번을 원래 심어가지고 4번을 잎을 수확을 했습니다. 샐러리라고 하면은 통째로 우리가 키워가지고 대부분 그 시중에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도시에서는 크게 키워가지고는 키울 수가 없어요. 날씨도 덥고 여름철에 시간이 많이 가면은 이렇게 굵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잎을 따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영양분만 잘 맞고 수분 관리만 잘하면은 병해충 관리 잘하면은 이게 그 몇 개월 이렇게 그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게 저면 관수 화분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요. 자, 이렇게 밑에는
밑에는 이렇게 그 심지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담아 가지고 그 심지가 자, 요런 속에는 물을 이렇게 담게가 있습니다. 물량은 여기다 계속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수분을 상태를 이제 보면서 이후에 여기 수분 상태를 보면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또 이게 야외에 있으면은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계속 일려 가지고 물이 차겠죠. 그럼 물을 다 부어줘야 됩니다. 여기다 계속 담아 놓으면은 이 흙 속에는 죽탕이 돼 가지고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죠. 이 속에는 죽탕이 돼 가지고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뿌리가 계속 여기 하얗게 나왔었는데 제가 들고 자꾸 물을 주고 물 따르고 하니까 뿌리가 여기 나왔던 뿌리가 이렇게 다 말라 죽어요. 말라도 이 식물은 오랫동안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속에서 뿌리와 뿌리끼리 엉키는 가지고 썩지 않기 때문에 덜 썩어요. 이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마르더라도. 그래서 이런 화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면 관수 화분.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건 물 보는 측정하는 거 투명해 가지고요. 속에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면 속에서 닦아버리면은 깨끗하게 물이 어디까지 돼가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물을 여기다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높이 정도만 물을 채우고 그 위에서 물량을 보면서 물을 또 주기도 하고, 물을 주는 구멍이 여기 요쪽을 요리 물을 이거 들지 않아도 요쪽으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요쪽으로 해가 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샐러리가 제가 4번을 원래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도 여도 4번을 수확을 했는데요. 이제 상추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많이 나왔죠. 보세요. 상추가 아주 뿌리가 많이 나오는데, 뿌리가 처음에는 하얗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자꾸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게, 자, 이 수경재배 상추와 치커리 이런 종류는 그 물을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이 수경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경재배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또 이 통 속에 물을 계속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며칠 있다가 물이 만약에 있으면은 물을 따라 가지고 다 부어 줬다가 다시 이 위에 흙이 거의 말라 가지고 이 잎이 축 처질 때까지, 이 처지고 할 때까지 또 수분 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계속 수분이 많으면은 식물은 병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추도 있고, 또 치커리가 저쪽을 가면은 이렇게 치커리도 또 이런 화분에 심겨져가 있고요. 이따 제가 한번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유기농업 병의 관리를 하는 그런 자재를 가지고 제가 친환경 농업을 했는데요. 요즘 딸기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잿빛 곰팡이라든지 이런 병이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런 병을 예방을 하는데 일반 GAP 농업 같으면 화학 농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친환경 농업은 화학 농약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기농업 병의 관리용 자재를 가지고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원재를 해서 만든 그런 제품도 제가 사용하면서 농업을 했고, 또 시엘로 이산화염소라는 그 성분을 가지고 또 병의 관리를 했습니다. 시엘로 이산화염소는 우리 일상생활에 소독을 하거나 청소에 하는 그런 원료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이산화 염소 산소계가 있고 염소계가 있는데 산소계보다 염소계를 주로 많이들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다 드릴 수가 없고, 이 염소계와 산소계가 있는데 산소계를 가지고 친환경 농업 병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일반 농업에도 그 농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건 산소계는 우리가 먹는 식수나 모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그 소독이라든지 또 식품 그 소독 가공용으로 하는데 다 그 산소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병원에 소독, 또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 농사용 물탱크 소독, 또 물탱크에서 그 시설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 가는 그 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점적 호수, 어떤 이런 라인들을 주로 소독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염소계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산소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또 혹시나 이산화 염소 쓰시는데 염소계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염소계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우리 소독이라든지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하든 이런 목적에 쓰는 데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산소계는 그런 소독도 할 수도 있고 청소하는 데도 다 사용되지만 우리 식수 소독이나 아니면은 그 농업용 친환경 농업의 병해 농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아시고요. 꼭 그 친환경 농업이나 우리 일상 그 텃밭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려면은 산소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작년에, 올해는 제가 아직 오색 고추를 아직 제가 모종을 시골에서 심어놓고 아직 받지를 못해가지고 오색 고추를 아직 못 심었는데, 이 오색 고추가 또 제가 지난해 심어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 화분에 키워가지고 이 5색상이 나오는데 아주 그것도 고추가 키가 크지 않고 이 옥천행두 요보다 요 정도 크기 정도가 되면서 아주 나지막한 것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옥천냉두도 심하고, 옥천냉두의 꽃말은 수줍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예루살렘 체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체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그 종교 또 기독교의 그 예루살렘 어떤 그런 뜻인지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일단 예루살렘 체리라고 알려져 있고 일단 식용은 하지 못합니다. 스테비아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설탕 대체 식물이죠. 이걸 베어 가지고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정이나 어떤 설탕이나 이런 데 절여 가지고요, 추출물을 만들어서 이걸 식물에, 과일이나 식물에 뿌리면은 당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요즘 스테비아 토마토, 스테비아 뭐 이런 과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스테비아 성분을 이용해 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종자를 개발할 때도 만들 때도 스테비아 성분을 유전자를 접목을 해서 이제 시약 개발이 됐고, 또 농업을 하면서 스테비아를 성분을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추출물을 만들어 가지고 농약처럼 위에다가 채소에도 살포를 하고 과일에도 살포를 하면은 당도가 많이 이렇게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스테비아를 이렇게 모종을 좀 쭉 텃밭이나 있고 하면은요, 키워 가지고, 이런 화분에서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밭이 있는 분들 그쪽에다가 씨앗을 파종을 해 가지고 쭉 좀 어느 정도 한두 그루만 심어놔도 엄청나게 별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2번 정도 베어 가지고
그 먹거리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뭐 먼지하고 묻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대로 그 통에다가 넣어 가지고 주정을 이용하든지 설탕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그 추출물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제가 이쪽 그 고구마 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늘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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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토마토가 아이고 토마토란다. 이게 고구마가 좀 모종이 좀 상했네. 고구마는 sak이 좀 상해도 잘 살아나죠. 자, 흙을 좀 한번 좀 담아 보겠습니다. 이 흙은 지난해 고구마를 심고 그 재활용한 건데요. 여기다가 영양분 각종 미네랄 복합 비료 그 토양을 그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성분을 넣어가지고 지난해 해가지고 제가 겨울에 비 맞지 않게 포대에 넣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흙은 이런 비료포대를 지금 이용했고요. 이런 비료포대에다가 비료포대가 너무 큰 비료포대면은 움직이기가 담아가지고 우리가 그 들고 운반하는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복합비료 정도 포대가 너무 크지 않는 이런 포대를 지금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것이 지금 고구마 심는 이게 도구인데 농기구인데요. 여기다가 시골에 가면은 고구마 심으신 분들은 이런 거 다 있겠죠. 와, 고구마 줄기가 아주, 야,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뚫어 가지고 였는데 이게 고구마 뚫기가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칼을 이용해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그 구멍을 일단 냅니다. 구멍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 높이에. 이따 위에도 이 위쪽에도 지금 몇 포기를 심을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 자리에다가 고구마 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길게 잡고 쭉 밀어 여면 되겠죠. 이렇게 쭉 여기 들어가다가 이제 끊어지는데 이렇게 쭉 갖다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쭉쭉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돌아가면서 약 20개에서 25개 정도
정도만 이 속에다가 심어가지고 이제 지 위치에 화단이나 이런 거 놔놓고 나중에 물을 위쪽에 여기다가 물을 이제 계속 보면서 수분을 물을 부어주면 되고요. 또 밑에 최고 밑에는 이 최고 밑바닥 밑에는 물이 빠지도록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하면은 그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 위쪽에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밑에는 구멍을 좀 내주면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한 20개 25개 돌아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25개 정도가 지난해 보니까 심어 놓으니까 작년은 좀 심어 가지고 그 6월 달에 심어 가지고 많이 더워 가지고 그 말라 죽어 버려 가지고 했는데 이 포대 여기 하나에 작년에 수확을 하니까 한 5kg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정상적으로 되면은 한 10kg 정도는 나오겠더라고요. 이게 토마토 그 고구마가. 그래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심어 가지고 그 관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농촌에 또 밭이 있는 사람들은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농촌에도 어떤 자기 마당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흙만 있으면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관리하기도 좋고 아주 그 보기도 좋고 아주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시에도 여러분들 거기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비료포대에 담아 가지고 위에다 마지막에는 위에 메포기를 심고 해놓으면 나중에 전체가 이렇게 그 토마토 고구마 싹이 이렇게 탁 엉켜 가지고 보기도 좋고 나중에 땅에 이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땅에 뿌리를 박으면은 뿌리는 이렇게 들쳐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한번 고구마를 미리 여기다 흙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그 나중에 추비는 위에서 그 추비가 나중에 그 추비 주는 시기 때 가서 물 비료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비료를 좀 과하지 않게 이렇게 조금만 물하고 줄 때 같이 섞어가지고 한두 번 주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그 포스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라이브 종료하기 전에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여기 어떤 곳이 있는지를 뭐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집니다. 나중에 뭐 고구마 싹 자 제가 써가지고 자 이렇게 창문에는 이렇게 그 거리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치커리 카랑코에라는 꽃인데요. 오늘 이따 라이브를 종료를 하고 제가 이 고구마도 마무리 심는 것도 마무리하고 제가 잠시 화단 내려가서 좁아가지고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이 3층인데 이렇게 노상 그 주차장이다 보니까 요건 지난해 겨울에 대파를 심어가지고 대파를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3번 수확을 해가 먹었고요. 지금 대파를 이제 대파 모종을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 심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시간이 안 맞아요. 이거는 부추. 요건 지금 올 봄에 그 국화를 끝꽂이를 해가지고 이만큼 컸습니다. 여기 위에 어제 또 순을 잘라가지고요. 제가 요 순을 잘라놨는데 요걸 또 끝꽂이 할 겁니다. 이걸 심어 놓으면은 아주 잘 살아나요. 이 국화가 아주 예쁜 그 국화꽃인데 원래 계속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난해 심어가 키웠던 그 스테비아
이렇게. 요건 물통. 그 실내에서 여기 바깥에 수도가 없어가지고 그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그 수분 공급을 하고 있는 거. 물을. 요건 치커리. 자, 여기도 국화 지난해 끝꽂이 해가지고 이만치 컸고, 위에도 순을 잘라가지고 제가 이걸 순을 잘라주면 자꾸 옆으로 이제 많이 뭐 가지가 벌어가지고 방방해져가 좋겠죠. 요건 청량. 이제 생기를 찾았고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더 큰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유인을 해줄 건데, 아직 아직 어려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요건 지금 풋고추 롱그린 막고추라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이게 롱그린 막고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롱그린 막고추는 맵지 않아 가지고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아주 맛이 좋은 그런 풋고추인데, 이 모종 판매상에서 제가 롱그린 막고추라고 해서 사과 구입해가 왔는데, 이게 믿어야 되겠죠. 일단 오이막고추나 어떤 이런 종류가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요건 청양. 요건 율마라는 피톤치드가 나오는 그런 나무인데요. 이게 실내에서 키우다가 제가 조금 바깥에 나와 공기를 이렇게 씌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지난해 키웠던 스테비아가 이렇게 크고 있고, 이게 스테비아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일부 이제 공급을 하고, 여기도 국화 지난해 거. 요건 치커리. 치커리 또 수확을 할 겁니다. 여기도 또 바깥에, 이게 화단에 있다가 제가 고구마 뭐 저거 한다고 밖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 오늘 제 작업장 여기서 고구마하고 심어가지고, 고구마는 이따 저기 보이는 저 차가 하나 보이는 저 화단으로 옮길 겁니다. 저 화단에 옮겨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흙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흙이 있는 데까지만 제가 원래 심을 겁니다. 모종이 좀 남더라도. 야, 여러분, 오늘 또 저희 포스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후 시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저 나가시기 전에 저희 이 화면 좀 두 번 터치해서 좋아요 좀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저희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가 진행하는 날 한 번씩 오셔가지고 식물을 어떻게 키우면은 건강하게 키우는지 이런 방법들을 보시면서 저희 포스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인사 몇 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